네, 산석 그리기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석 그리기라는 건 산과, 그렇죠, 돌 그리는 법이죠. 당연히 산수화를 그릴 땐 당연히 산과 돌을 그리고 그 다음 물을 그려야 되는 게 원칙이죠. 이때 두 번째로 오늘은 부벽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벽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끼부자에, 그렇죠? 도끼부에, 우리가 그 도끼로 탁 친다고 그래서 부벽인데, 이때도 잘 보시면 두 개 다 칼과 도끼가 들어있죠. 그죠? 그래 놓고 그것을, 그 자국이 마치 주름 모양 같다고 해서 부벽준입니다. 우리 이 부벽준을 이용하면 좀 우리 산 중에서 조금 강한 산이 어울립니다. 야, 이 부벽준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벽은 그냥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나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바위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바위를 할 때 도끼 자국을 내는 겁니다. 도끼 자국을 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위쪽으로 이렇게 도끼를 탕탕 찍듯이 이렇게 내는 건 상준이라고 그래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건 상준. 그런데 위쪽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내려요. 이걸 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끼 자국이 나더라도 하나는 위쪽으로 나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상준, 하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골 모양이 확 생기죠? 이렇게 골 모양이 좀 생기잖아요. 그죠? 위쪽으로 내도 되고 아래쪽으로 내도. 이럴 때는 평범한 쪽은 그냥 이렇게 툭툭 쳐줍니다. 이렇게 밑에 쪽 살짝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벌써 이 모양이 여기 확연히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상준과 하준을 이용해서 돌의 음양 또 그렇죠. 예, 모양을 좀 잡았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 부벽주는 이것이 부벽의 자리, 이 붓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도끼자루로 찍어낸 것 같은 이것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준, 그죠? 예. 그런데 도끼 자국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뻗어나가면 이건 하준입니다. 그러니까 도끼 자국이 상준이냐 하준이냐에 따라서 어떤 그리는 법이 부벽준은 둘로 나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크면 대부벽준, 작으면 소부벽준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 사이사이를 조금 더 명암을 넣어서 이렇게 해줘 보십시오. 명암을 조금만 더 넣어서. 이때 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확 번지니까. 종이에 따라서 먹물은 좀 적게도 하고 많이도 하고, 제가 문인화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이 이 부벽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색을 제가 조금만 얇게 넣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벌써 바위와 어떤 돌의 형태가 좀 생기죠. 그죠? 예. 이걸 이제 산수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으로 옮겨가면 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저는 약간의 큰 붓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이쪽은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벽과 소부벽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를 해서 뭐를 잡아요? 그렇죠. 이 형태미를 좀 잡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요. 이렇게 좀 모양을 좀 잡습니다. 모양을 잡을 때 중요한 건 이 가운데로 너무 쏠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 또 산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치고, 바위여도 상관이 없어요. 바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온다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고, 여기에 이제 상준을 할 거냐 하준을 할 거냐 여러분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굴곡의 사이에 이렇게 탁탁
치면 벌써 음영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모양을 두께를 너무 똑같은 두께나 먹색이 너무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할 때 먹색이 너무 똑같거나 그렇죠. 모양이 너무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 약간 쳐 올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형태를 잡습니다. 도끼 자국을 쿡쿡 내줘요. 대충 이렇게 벌써 예를 들어 이쪽은 나 이번엔 그냥 하준을 할까 상준을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가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대략 이렇게 잡으면 벌써 굴곡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 또 다른 색으로 조금 더 엷은 색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거나 또는 진하고 여린 거 또 간격을 여러분들이 좀 하준 상준을 이용해서 제가 하준 상준 하니까 사람 이름인 줄 알고 대답하는 분도 계셔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좀 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차를 합니다. 이렇게 좀 차를. 그래 놓고 점법 여기에 혹시라도 태점을 끼든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나무를 하든 이렇게 나무여도 괜찮고 아무데나 찍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벌써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상준, 하준을 이용한, 그렇죠. 부벽 기법입니다. 이때 부벽은 좀, 가을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색을, 황토색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어둡게 조금 색을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안 넣는 것도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말려가면서 하십시오. 저처럼 뭐 바로바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느라고 지금 이 화선지, 저는 지금 이합지나 뭐 그런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화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그렇죠. 색을 밀어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바로바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옆에 이걸 나무로 만들거나 태점으로 만들 때 여기를 좀만 이렇게 찍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가는지. 고아나 우리 문인산수화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풍광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이것이 이제 네, 이렇게
이것이 바로 부벽준. 이것이 좀 더 크게 하면 대부벽준, 작게 하면 소부벽준입니다. 네. 산석 그리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네. 이 선을 이용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내려올 때는 순봉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 그리고 또는 때로는 이렇게 역봉으로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 순봉이든 역봉이든 형체, 구법을 할 때 꼭 붓은 중봉으로 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상준, 하준을 이용해서 이렇게 톡톡 이렇게 명암을 넣는 건 순전히 여러분이 이렇게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놓고 요거를 할 때 너무 지나거나 너무 여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싫어하는 너무 자주 붓이 너무 많이 가는 걸 전 싫어합니다. 이렇게 벌써 그러면 순봉과 역봉을 이용한 어떤 형체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자주 연습을 하면 피마준과 부벽준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분은 산을 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